안녕하세요. 복시탈TV의 정하늘 김강희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최근에 월북한 김군명 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군명 씨의 고향은 어디이고 어떻게 탈북을 했는지, 이 부분과 함께 한국에서의 삶은 어땠는지, 월북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까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울 씨가 김군명 씨와 가까운 지인이었던 사람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 친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게 됐는데요. 지금부터 김군명 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향은 어디인가요? 네, 일단 고향은 개성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탈북을 어떻게 했냐면요. 22살 때 친구가 농장원 출신이었거든요. 북한에서. 아, 출신이 농장원? 네, 농장원이면 북한에서 일만 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삶이. 그리고 들은 얘기로는 굉장히 네. 좀 가난했대요. 아, 그래서 한국에 와서 흰쌀밥을 처음 먹고 네. 3일 동안 연속 먹으면서 하는 말이, 아, 형님 너무 행복합니다. 아, 저는 위에서 이렇게 3일 동안 연속으로 흰쌀밥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탈북한 이유는 굉장히 삶이 막막해서 이렇게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갔대요. 아, 북한에서요? 네. 개성시에서 살면서 산에 네. 올라갔는데 3일 동안 산에서 누워 있었대요. 아, 자살하려던 이유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힘들어서 그냥 네. 자살하려고 거기에 계속 누워 있었는데, 누워 있다 보니까 불발견 한국이 보여가지고, 아, 저기에 한번 가볼까? 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탈북을 했다고 합니다. 탈북은 어떻게 했나요? 네, 탈북은 그 친구가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DMZ 쪽으로 탈북한 게 아니라 그 지뢰밭 지역을 피해서 강 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아, 네. 지뢰밭을 뚫는 게 네. 나무꼬챙이 하나를 들고 막 찍으면서 왔대요. 아, 그러다가 지뢰를 찝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이 굉장히 좋았던 아, 거죠. 네. 그냥 뭐 자살하겠다고 이미 마음 먹었던 네. 상황이니까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면서 이렇게 찍었대요. 그리고 강가에 붙어서 이렇게 네. 헤엄을 쳐서 왔는데, 주변에 그 형들은 농담으로 너 돼지 타고 내려왔잖아, 이렇게 물에서 아, 헤엄쳐 온 게 아니라 네. 돼지 타고 내려온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농담으로 했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12,000m를 헤엄쳐서 왔다고 합니다. 거의 뭐 수영선수 아니에요? 그럼? 네, 그래서 대략 한 12km 정도를 헤엄쳐서 온 거죠. 사실 헤엄쳐서 온 게 아니라 뭔가에 의지해서 이렇게 떠내려 온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헤엄쳐 왔다고는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또 실제로 헤엄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네. 개성 쪽이 바닷가는 없잖아요. 없죠. 근데 그게 호숫가가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어릴 음. 적부터 그 호숫가에서 계속 놀면서 네. 물과 굉장히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떠내려 올 수 있었고, 그 친구의 성격이 궁금했어요. 평소에 대인관계가 원만했는지, 네네. 아니면 좀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성격은 온순하고 좀 내성적인 성격에 가까웠는데, 네. 가끔 가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뭐랄까, 이게 머리가 한 번씩 돈다고 하는 아,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폭행에 연루됐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냐 했더니, 들은 얘기로는 친한 뭐 아무튼 친구가 있었는데, 네. 남자친구와 다투고 어떻게 그 친구가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술을 마셨는데 그 여자의 남자친구가 빡쳐가지고 네.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술만 마셨는데. 네, 술만 마셨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아. 모르겠어요.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네. 술 마시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신고를 했고, 그 여자친구인 분도 그것에 대해서 뭐 이미 신고됐으니까 네. 같이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 상황에 이렇게 조사를 받게 된 거고, 네네. 그런 가정이 힘들어서 네. 북한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아, 이런 진단을 내렸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최근에 뭐 힘들어하거나 그런 거 없었냐 했더니 계속 하는 말이, 네. 엄마가 많이 보고 싶다. 아, 카톡 프로필 상에도 네. 뭐 엄마에 대한 그리움 같은 그런 게 항상 적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친구는 힘들거나 뭐 그러면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막 말하거나 네. 자기의 그 상태를 오픈하는 음. 그런 친구가 잘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좀 내성적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위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준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위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형한테 얘기를 했었나요? 그분도 몰랐죠. 아, 아예 몰랐고, 네. 그리고 뭐 그 친구가 타고 다니던 차에 대해서도 뭐 여러모로 말이 많은데, 네네. 자기한테는 600만 원 주고 중고차를 구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형이랑 굉장히 친해가지고 대입 준비도 같이 했었고 1년 정도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왜 대학교를 안 갔냐 했더니 그냥 일을 하겠다고 해서 나가서 삼성전자의 하청업체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대략 1년 반 정도 하면서 돈도 좀 많이 모았고, 네. 그리고 무슨 미래 행복통장인가 그것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정착하나 싶었는데, 사실 3년 차 될 때까지 이게 가장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든가 네. 그 가족에 대한 향수가 가장 많이 날 때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걸 못 견디고 또 사건에 연루되면서 갑자기 확 이게 돌아가지고 싹 다 차를 처분하고 그 행복통장 다 깨고 3, 4천만 원 정도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가깝게 지낸 사람한테서 듣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서 가장 친한 지인한테서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입수하게 됐고요. 그 친구가 월북해가지고 5일 만에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집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인즉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다 만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확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북한의 주장이 아닌가.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한국에 그 정도로 확진자가 많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많다라는 걸 알리기 위함이고 여지껏 북한 당국이 코로나 환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하던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실제로는 북한에 코로나 환자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도 코로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없다라고 했는데 그 월북자가 생기면서 코로나를 얘가 가지고 들어왔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알 정도면 이 친구는 대외 선전용으로 사용되다가 어느 순간에 가족들이랑 다 같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다른 쪽으로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그러면 간첩 임무를 받고 온 것 아닐까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 형이 하는 말이 그렇게 똑똑하지는 못했대요. 진짜요? 예, 생각이 그렇게 똑똑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형이 좀 재밌는 분이에요. 생각이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스마트하지는 않았다. 다만 운이 잘 따라줘서 그렇게 탈북을 할 수 있었고 뭐 생각이 똑똑했으면 안 갔겠죠. 그럼요. 네, 그런 일에 연루되지도 않았을 거고. 근데 결국에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이 똑똑치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좀 살짝 난 놈이긴 했다. 행동에서는 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액션으로 잘 취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다시 탈북할 수 있냐고. 했더니 그분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지금 탈북을 했다가 다시 월북을 했는데 거기 갔다가 또 다시 탈북을 할 수 있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 싶죠. 한국에 오면 받아주면 안 된다라고 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탈북자들이 많이 지금 와 있는데 33,000명 넘게 와 있잖아요. 월북을 한 입장을 저희 탈북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고 있으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탈북하고 월북한 사람들이 지금 한 15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대한민국에서 잘 적응을 못하고 좀 하바닥 인생을 떠돌다가 결국에는 정착을 못하고 자기가 기대하고 온 것이 이만큼이었는데 진짜 그 기대치에 못 미치니까 다시 또 고향에 대한 뭐 그리움이라든가 부모에 대한 그런 게 있으니까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사실 그와 반면에 굉장히 잘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요. 그런 사람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잘 사는 것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사실인데 김군혁 씨가 월북을 다시 했어요. 그래서 김군혁 씨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탈북했는지 이런 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